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시장의 큰 흐름들 살펴보고 투자 전략 세우는 시간이죠. 특별히 이제 운용사 쪽에 계신 분들을 많이 모십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유경식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선을 생각보다는 그래도 가볍게 어제 뛰어넘고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탄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천선 회복의 의미 또 향후 방향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네, 우선 최근에 주가 상승이 주 원인은 뭐니 해도 외국인의 매수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은 한 8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최근까지 한 7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보면은 우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유동성들이 신흥시장에서 조금 이탈을 많이 하면서 이제 신흥시장별로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어떤 환율 부분이 기반이 좀 약한, 취약한 국가들에서 자본이 이탈하면서 그런 자금들이 결국은 다른 대체 이머징 시장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두된 게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경상수지 부분이나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량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다른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평가 부분이 소위 이제 펄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주가 수익 비율이 한 8.7배 정도로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외국인들에게 어필을 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을 상당히 좀 상승시켜봤던 그런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과연 얼마나 또 지속이 되거나 어느 정도의 또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통 과거에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약 한 10조 원 정도들은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한 달 동안 7조 원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다면 한 3조 원 정도는 과거 그냥 러프하게 보더라도 3조 원 정도의 추가 매수력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뒷받침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외국인의 그 매수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이제 다 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있다고 보셨고 그렇다고 하면 지수는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다만 이제 또 이천선 안착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당장 미국의 FOMC가 다음 주간에 열리게 돼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시기가 시작될까부터 해서요. 챙겨봐야 될 좀 암초 요인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부분인데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시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거의 다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선은 중요한 거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진행이 될 거냐가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렇게 강도가 세지는 않을 거다. 지금 예상하기에는 약 한 169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준은 과거 5월 달에 예상했던 게 한 32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한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 거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의 그 규모 자체는 상당히 조금 완만하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그 충격을 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약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양적 완화 축소가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면서 이머징 국가들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유출되는 어떤 이 자본 유출의 가속화 우려가 이제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아니면 외환 보유고가 약간 취약한 국가, 이머징 국가들에서는 이 실제 어떤 자본 유출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가 상당히 좀 변동성을 키우는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것 때문에 신흥국 내에서 조금 차별화된 모습들은 보여줄 거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변수들은 이제 정치적인 변수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독일 총선이 남아 있고 최근에 이제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러시아나 미국이 조금 미국의 그 참여 개입이 조금 이제 유보되는 쪽으로 좀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런 정치적인 변수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이 다시 조금 약세로 진행되는 것이 시장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원화는 또 강세 아닙니까? 예, 이런 외환 시장의 좀 요인들 그리고 투신이 지금 시장의 주체는 아닙니다만
또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좀 환매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수급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요? 예. 실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계속 1850에서 한 2000선대를 계속 반복을 해오면서 네. 한 2000선에 가까이 다가가면 이쪽 펀드 쪽에서는 환매 물량들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사실 환매 물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투신권에서는 상당히 좀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수를 좀 이렇게 끌어당기는 어떤 하나의 저항선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아마 지수가 지금 2000선을 와 있지만 여기에서 더 급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계는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엔저 문제는 사실 이미 일본의 이제 그 아베 정부에서 워낙 양적 완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그 부분은 사실 한 5월, 6월부터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환율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미치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위험 요인보다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수혜에 왔는 또 종목들도 업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의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약간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자산 운용의 유경식 이사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 좀 할까요? 외국인 수급과 함께 이제 경기 상황이 유럽에서 조금 터닝하는 모습들이 먼저 나왔고요. 뭐 미국도 지표들이 개선됩니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살아납니다. 그동안에 좀 기대에 못 미쳤다면 다시 좀 성장률 전망치들도 올라가고 중국 정부가 경제에 좀 신경을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요. 예, 중국 경기 상황 반면에 뭐 중국에 대한 또 우려들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최근 한 달 동안만 한 10% 가까운 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 그 주요하게 이끌었던 부분은 이제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주가 중심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중국의 어떤 무역 데이터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우려했던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은행들이 이제 우선주 발행도 하겠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주가 시장을 좀 견인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은행주가 한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는 42% 정도의 아주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은행주가 움직이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중국의 뭐 그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 PMI 지수도 50을 넘어서면서 조금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희망 섞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도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이 하나 크게 있는데 그게 결국은 지방 정부를 포함한 정부의 부채 문제입니다. 이 부채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해소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해소가 대응을 하고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지가 향후에 중국 시장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주의 깊은 관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논의인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좀 상승 기대감으로 소위 과거에 전통적 중국 관련주라고 하는 소재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좀 어렵다고 보셨으면 이런 경기 중국 관련주, 경기 민감주로의 관심도 좀 제한적으로 가져야 되나요? 예. 네. 그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받았던 것들이 뭐 화학업종이나 철강 뭐 이런 쪽인데 이 부분이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대단히 좀 소외받던 업종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다 중국의 이제 경기하고 민감하게 관련된 업종이기도 하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또 그러면서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뭐 거의 이제 바닥에 와 있는 게 아니냐, 더 이상 빠질 어떤 위험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화학과 철강 뭐 이런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중국 경기의 어떤 회복 부분이 추세적으로 지금 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GDP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좀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화학이나 뭐 철강 업종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이쪽에 좀 더 관련된 경기 민감 종목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 여러 가지 변수들과 함께 향후 전망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 매수세로 시장은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셨는데, 당장 이제 9월이 다음 주에 우리가 추석 연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요한 정책, 통화 정책 결정이 있기 때문에 9월 전략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 그 자산 관리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자산 관리 전략을 이렇게 9월 한 달 기간으로 좀 보기는 어렵지만, 우선은 조금 방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네.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 출연 때 그 배당주나 소비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천을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배당주들은 사실 좀 괜찮았다가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부분이고, 소비 관련된 주식들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 관련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인 소비재, 대표적인 소비재라고 하는 게 음식료 업종인데 이쪽은 조금 하락을 했었고요. 오히려 이제 IT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오르면서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본적으로 9월 자산 관리 전략 부분에서는 어떤 주식에 계속 그 추격 매수를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전략으로 주식에 접근하더라도 어떤 주가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떤 배당 수익이나 아니면 채권의 이자 수익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수익들이 있는데 이런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산들에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일부 주가가 좀 상승을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본 차익을 노리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 인사이드 미래에셋 자산 운용 유경식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